자, 21번. 자, 빈칸 풀듯이 푼다 그랬지? 빈칸 1번, 소문장 2번. 거슬러 가는 게 3번. 3번. 일단 데이가 조용한 킬러래.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죠. 킬러인데. 킬러인데. 부정 느낌 아니야, 킬러면? 맞습니다. 물음표 치고 가자. 모르겠어, 아직. 킬러니까. 살인자. 이 살인자 새끼 긍정이야, 이게? 가볼게. 한 문장. 자, 일단 얘는 전문가의 의견. 그치? 자, 이 사람이 어떤 우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자, 우화가 나왔을 때는 이게 이야기 형식인데, 이야기 형식은 그 이솝우화 생각하면 돼. 교훈 찾으셔야 돼. 교훈. 그래서 리드의 이야기 형식 한번 찾아볼래? 리드, 이야기 형식. 몇 번이야? 23번. 자, 23번의 이야기 형식. 자, 교훈이 주로 뒤에 나온다, 이제. 교훈이 일단은 주제야. 교훈이 주제야. 교훈은 그들의 조용한 킬러다야. 이제. 그럼 위대한 어떤 그 성인에 대한 우화를 말해주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추종자들을 이끌었는데, 자, 명상에서 추종자들을 이끌었던 사람이야. 교훈 찾으셔야 돼. 자, 바로 앞에 문장을 보면, 어떤 디드가 나왔지? 역적, 얼도. 됐지? 자, 체크해. 역점의 얼도. 우리가 고3 수능을 준비하는 거지,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단서가 뭐가 되는지 정확하게 이걸 판단을 해야겠지? 그럼 비록 쓰여진 규칙이 저항할 수 있대? 변화에? 그치? 그렇지만 뒤에 있게 주제제 보이지 않는 것은 훨씬 더 완고합니다. 이렇게 됐네. 그래서 변화에 저항하는 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변화에 저항하는 게 부정? 긍정이니? 모른다 치자. 다시 해. 오늘 수업 좀 힘드네. 자, 그 쓰여진 규칙이 어쨌든 변화에 저항할 수가 있대.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원즈는 훨씬 더 완고하다는 얘기야. 누가 저항을 더 잘한다는 얘기야? 보이지 않. 얘가 더 저항을 잘한다는 얘기지. 얘네. 얘가 받는 게 뭐지? 얘가 받는 게 뭐지? 얘제. 셀 수 있는 명사를 받을 수가 있어. 원이나 원즈는. 여기서 셀 수 없는 거는 못 받아. 이거지. A가 누구지? 이거네. 됐어. 우린 데이가 뭔지 찾아야 되잖아? 데이는 뭐야? 조항 킬러지. 얘 다 같은 애들이지. 얘밖에 없네. 답이 될 수 있는 게 얘밖에 없지. 문제 잘못 낸 거야, 이거. 왜냐면 최소한 앞에 명사를 다 룰즈로 잡아줘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성립이 된다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여튼 지금 룰즈야. 룰즈인데 조금만 더 읽어볼게. 앞에 오시면 이러한 것들이 어떤 습관이고 행동이거든. 근데 어떤 습관과 행동이냐면 불필요하기보다 규칙으로 굳어진 거. 그러면 불필요하게 굳어진 거거든. 이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불필요하게 굳어졌으니까 부정이잖아. 얘 부정이지. 그러면 규칙은 부정인데 그 중에서 뭐다? 쓰여진 규칙이 있지. 법으로 쓰여진 규칙. 근데 얘네들이 변화에 뭐다? 저항할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부정인데 원래는 우리가 얼도우는 같은 맥락을 나열해? 다른 맥락을 나열해? 다른 다른 맥락을 나열하지?
근데 앞에서 쓰여진 규칙이 뭐다? 변화에 지금 저항할 수 있다 해서 지금 부정이 나왔거든? 근데 보이지 않는 거는 뭐다? 훨씬 더 완고하다 해서 얘도 부정이지? 같은 맥락이지? 이건 뭐지? 역접에서 정도의 차이. 역접에 보시면 정도의 차이가 있잖아? 역접 찾아봐, 역접. 우리가 복귀원리에서 역접을 배울 때, 어? 역접에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경우는 같은 맥락을 나열할 수 있다, 이제 밑에 쭉 있잖아. 너희 다 외워서 그런 머릿속에. 그래서 그거야 지금 정도의 차이. 근데 어쨌든 간에 뭐냐? 보이지 않는 규칙이 훨씬 더 완고하다는 거야. 이거는 뭐냐? 조용하게 죽이는 애들이거든.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조용히 죽이는 거야. 이해돼? 네. 부정 맞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조용히 죽인다는 얘기는 조용히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준다는 얘기잖아. 그제? 그래서 지금 1번에서 뭐다? 숨겨진 규칙이기 때문에 일단 보이지 않는 규칙과 같은 말이고 얘네들이 뭐다? 우리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뭐다? 뭔가 통치하고 있는 거죠. 됐어. 정답 1번. 하지만 정확하게 이 문제를 내려면 앞에 게 다 룰즈가 돼야 돼. 알겠지? 넘어가서 자, 23번. 자, 일단 종이 소재의 창의성. 창의성이라는 것을 is one step further. further는 멀리 떨어진 개념이잖아. 한 걸음 떨어져 있대. 뭐로부터? 상상력으로부터. 됐니? 그럼 창의성과 상상력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한 걸음 떨어져 있으니까. 같으면 붙어 있어야 되잖아. 두 가지 대상 대조. 이제 다르다는 지문이 나왔을 때 이거 반드시 다르다는 표시하셔야 되고 첫 번째 대상을 A로 보면 두 번째는 B로 놓고 푸시면 돼. 어떤 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하셔야 돼. 자, 두 번째. 상상력을. 자, 완전히 뭐다? 개인적인 과정이래. 내부 의식에. 됐지? 여튼 얘네 두 개 다르다야. 네, 마지막으로 볼게. 이런 의미에서 창의성은 적용되어진 상상력입니다. 됐지? 어? 그러면 적용이 안 되면은 창의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지? 결론? 창의성과 상상력은 다르지만 실생활에 적용되면 이게 창의성이 된다. 이 말이야. 아니어도 되겠니? 자, 보기를 보자. 1번. 상상력의 다양한 의미들. 아니지? 2번. 창의성을 상상력이 뭐다? realization, 실현된 것으로서의 창의성이야. 실현됐다는 얘기는 적용됐다는 말과 동일하잖아? 무슨 말이지? 정답 2번.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근데 지금 문제 풀면서 너희가 집중력 흐트러져가지고 막 엎드리고 막 돌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이 발을 듣지 마. 이 발이 안 맞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발이 그래도 노래 학년에 비해서 조금 높은 반이니까, 그럼 높은 반을 듣는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깨 힘주고 자만하라고 듣는 게 아니고, 태도를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안 그래? 뭔가 달라야지. 맞지? 그러려면 태도를 똑바로 해야지. 지각하고. 이 시간에 어떻게 뒤 자다가 지금 늦게 올 수가 있으니? 그래, 시험 떨어지고, 이런 것들. 그럼 태도가 안 됐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걸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말을 듣고, 아니면은 반 내려가가지고 너네한테 수준이 맞는 걸 들어. 어? 어차피 저 반에서 열심히 하는 몇 명 애들은 또다시 일로 올려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듣는 반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 어? 넘어와서 29번. 문법은 해석 이게 아니고 뭐냐 구조 분석이라고 했지. 일단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주어가 있는 수동태 문장은 완전하지? 여기까지 문장 완성? 전치사고 날렸어. 문장이 끝나고 위치 들어갈 수 있냐, 없냐? 문장이 끝나고 위치 들어갈 수 있냐, 없냐? 당연히 있잖아. 위치는 수식하는 역할이니까. 어? 그럼 위치 다음에 완전 불완전? 불완전해야 되잖아? 이거 뭐 고민해야 되는 거니? 이게 완전해, 불완전해? 자, 완전 누구야? 불완전하지? 뭐가 없어? 주어가 없잖아. 누가 완전해 하고 있네? 이거. 내가 지금 환증 들은 거니? 예. 1번 맞네. 1번 맞네. 됐지? 2번 이렇게 보면 수록을 해야 되겠다. 2번 automatically 부사제. 부사는 뭐를 제외하고 다 수식할 수 있다?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수식. 자, 뒤에는 recorded라는 PP. PP는 분사, 분사는 형용사. 가능하지? 2번 넘었네. 3번은 당연히 이런 문제는 아니겠지. 앞에 지금 consequence 얘가 지금 주어인데 동사가 나와서 S가 안 붙었으니까 3번 틀렸네. 이런 문제는 안 내겠지 뭐. 어? 그래도 고기 거니까. 주어 동사 수일치에서는 절대로 주어 동사를 붙여 써주지 않는다고. 중학교 1학년 때는 he is인지 are인지 골라 이렇게 나오잖아. 고등학교 때 그런 거 안 나오겠지? 그럼 이거 무슨 문제냐? 등위욕사 문제지. 자, 그러면 등위욕사에서 지금 보시면은 as a consequence 얘가 뭐다? 지금 전치사구로 날리고 그럼 이 end가 뭐다? 동사를 나열하는데 앞에 동사랑 뒤에 동사가 형태가 맞냐 이걸 묻는 거야 지금. 그러면 동사 원형을 잘 나열했는지를 보란 얘기야. 그 앞에 동사 형태를 보니까 might라는 동사 원형 맞지? 가능하네. 됐어. 4번 이 단수를 받는지 복수를 받는지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패스. 자, 5번 결과를 비교하는 것. 일단 여기까지가 주어가 될 수 있어. 네? 그 다음에 전치사 오니까 이렇게 날렸잖아. 맞지? 얘가 동사라 치자. 동사 낼 수 있잖아 일단 구조상으로. 그러면 기부주의 목적어는 뭐다? positive reinforcement. 여기까지. 첫 번째 문장 완성. 자, 그 다음에 전치사고 한번 날려볼게 그냥. 얘 전치사고 날렸어. 그 다음에 얘도 전치사고. 지금 나 필요 없는 거야. 얘도 전치사고. 얘는 관계대명사. 다 날아갔지? 되냐? 자, 그 다음에 혹은. 여기 관계대명사에 걸리네. 동사 두 개. 동사 나열. 그럼 or 다음에 지금 뭐냐면 관계대명사에 지금 걸리고 있지? were presented with the food. 날리고 at different rate. 다 날렸지? 다 날아갔지? 구조 이해돼? 네. 여튼간에 우리가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건 앞에 뭐다? 첫 번째 문장이 완성됐구나. 해석을 안 했을 때. 이해돼?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it became clear that에서 가주어 진주어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고 있지? 문장 총 몇 개야? 두 개잖아. 접속사 있어 없어? 없네. 뭔가 이상하네. 이해돼? 무슨 말이지? 이걸 동사로 잡아버리면은 문장이 총 두 개인데 접속사가 없으니까 구조가 뒤틀렸잖아? 얘가 틀릴 수밖에 없지. 이해했어? 무슨 말이지? 그럼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 해석을 해봐야 되지만 얘를 기분으로 고쳐서 얘가 얘를 수직하는 구조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면 이제 분사구문이 돼버리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정답 5번. 나옵니다. 자, 31번. 문장 맨 앞에 있는 노는 어떻게 해석한다 했냐? 아무도 뭐가 하지 않아. 아무도 뭐 하지 않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배웠냐면, 봐봐. 그 독해는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거든?
근데 정확하게 하려면은 단어 알아야 될 구조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거기서 뒤틀려 버리면 독해가 이상하게 돼버린다고? 그럼 문제를 못 풀어. 어? 우리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더 적은 문장을 읽고 풀 거거든. 어? 여기 우리가 이제 최종 목적지는 고3 거잖아? 그때 가서는 더 적은 문장 읽고 풀 거란 말인데, 그러려면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서 보셔야 돼. 얘네들 해석이 뭐다? 어떤이라고 했지? 어떤이고, 동사를 고정시켜야 돼. 얘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공책에다 다 적어놔야 돼.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떤, 누구도, 그것을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해됐어? 네. 자, 여튼간에 이 문제는 빈칸이 지금 뒤쪽에 있고 뒤에 한두 문장이 남아있는 경우잖아? 대부분은 뭐다? 이런 유형은 여기서 끝난다 그랬지? 여기서 끝나는데, 만약에 1번에서 끝이 안 나면은 첫 번째 문장 읽는 게 2번이고, 밑에서부터 거슬러 가는 게 3번이야. 3번까지 가는 유형을 한 1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그러면 너희는 이 1번 구간에서 뭐다? 이 문제를 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일단은. 알겠니? 자, 볼게. 어떤 행동도 발생하니 안 하니? 안 하지? 빈칸에서. 됐지? 이거 찾는 거야. 다음 문제 볼게. 각각의 행동은 단서가 될 수 있대. 어떤 단서냐? 다음 행동을 트리거, 유발시키는 단서가 될 수 있대. 이해했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앞에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났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어떤 사건이 동시에 단서가 될 수 있지? 어떤 단서냐? B라는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단서가 될 수 있지? 그럼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은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이 있지? 결론은 주제. 모든 사건에 관련이 있다. 이거지? 그러면 어떤 행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없이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해했어? 그 말이 되려면 뭐가 들어야 돼? 그 말이 되려면 몇 번이 들어가야 돼? 1번. 고립돼서 이 말은 뭐다? 흩어서 발생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지. 정답 1번. 문제를 풀면서 너희가 계속 이런 그림들을 그려야 돼. 이런 그림들을. 알겠냐? 자, 넘어와서 3번. 얘는 빈칸이 대충 뭐 중간쯤에 있다고 보고. 자, 방향성은 이거야. 이게 1번이야. 1번. 1번이고. 근데 만약에 빈칸을 읽었을 때 앞문장을 읽어야 되는 단서가 있다. 그러면은 앞문장을 읽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 이제? 그럼 이 문제는 앞문장을 읽어야 돼, 말아야 돼? 자, 앞문장을 읽어야 된다, 손. 안외고를 했다, 손. 손 안 들면 뭐지? 다시, 야, 손 안 들면 내일 의문사수 3시간. 자, 결정 내려. 자, 틀려도 괜찮아. 틀리는 건 괜찮아. 많이 틀려봐야지, 너 이제. 자, 앞문장 읽어야 된다, 손. 한 명, 두 명. 자, 읽지 말아야 된다, 손. 여전히 손은 안 돼. 오케이, 내려. 다수결로. 안 읽는 걸로. 네. 읽어야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버스는 앞에 문장과 맥락이 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문장 단서가 될 수 있겠지? 읽어야지. 이게 잘못된 집단지성이지? 어? 왠지 한 명 뒤가 따라디니까 내가 왠지 병신이 된 느낌이고 막 이러잖아? 다 하니까 1등이 이렇게 변하지. 됐지? 어떤 리드 보여? 일단 법 나왔고, 어떤 리드? 거의 매주 나오는 거, if, 조건을 나타내는 말? 됐지? 저는 because는 원인 결과, 결론을 빨리 찾아. 자, 조건 체크하고, 그 다음 결론을 찾아서 또 because 체크해. 계속 체크를 해야지 이게 너네 눈에 들어온다고.
알겠지? 지훈이 다 외워서 이제 안 가져가니 졸라 무니까. 그래, 잘때 미고 다니? 자, 보자. 만약에 네가 셀프 핸디캡 하면, 이제 스스로에게 뭔가 이제 장애를 주는 거지? 그렇게 하면은 당신은 결코 뭐다? 이런 상태에 있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이야. 그 이유를 지금 찾는 거야. 그래서 그다음에 또 앞문장을 읽어야 되는 단서 중에 지금 여기에요. 디스가 나왔잖아. 이런 상태. 앞에 언급이 됐겠지.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읽어야 돼. 문장을. 그래서 그럼 앞문장을 보면 아마도 게리아일 건데 네가 아마도 뭐다? 수학을 겁나 못할 거야.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근데 콤마 위치는 앞문장 전체를 지금 일부러 받고 있잖아. 자, 중요한 건 앞문장이랑 뭐라 맥락이 동일하다는 거야. 해석은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시 아마도 네가 보다 수학을 잘 못해. 그리고 그것을 꽤 강력한 불로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누구에게? 당신의 어떤 자존감에? 아니네. 옆에 친구가 수학 못하나 막 놀리는 거야. 이 수학 못하는 바보야. 놀리는 거야? 그러면 자존감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뒤에서? 근데 뒤에서는 뭐냐면 셀프 핸디캡 하면 네가 이런 상태에 놓이지는 않을 거라 이 말이야 지금. 타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지. 자, 이런 상태에 놓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단은 어떤 말이냐? 뭔가 타격이 안 된다는 얘기야. 옆에 친구가 이 수학 영 이렇게 했을 때 타격이 안 된다는 얘기야 전혀.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찾는 거라고. 이해했지? 다음 문장. 1번 봐야 돼. 네가 비바운트는 반드시 뭐뭐 하다는 뜻이거든. 네가 반드시 뭐다? C를 받아. 어? 성적이 안 좋지? 그랬을 때 네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C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 안 돼? 비슷한 형식이 나왔지? because. 이해돼? 그러면 뭐 때문에 내가 C를 받았냐면 당신이 뭐다? 1시까지 나가서 놀았다는 얘기야. 자가 옆에 친구가 내가 수학 점수를 C를 받았는데 옆에 친구가 막 놀려. 어? 그러면 내가 수학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자존감이 좀 떨어지잖아? 근데 지금 C를 받은 이유가 지금 뭐지? 내가 원래 수학 절로 잘하는데 어제 저 오랜만에 친구 와가지고 1시까지 놀았다. 수학 공부할 시간 없어. 이거야 지금. 알겠어? 이렇게 하면 뭔가 변명거리가 생기잖아? 타격 받아 안 받아? 안 받지? 그럼 빈칸에는 뭐라? 변명이 들어가네? 이해돼? 빈칸에 들어가는 거는 뭔가 변명. 자, 1번. 자, 공부로부터 뭐다? 약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1번인가? 약간의 휴식이 새벽 1시는 아니잖아? 그제? 자, 2번. 실패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공의 어떤 기반으로서 역할을 한대. 이것도 아니지. 3번. 당신은 어떤 이유를 만드는데 당신의 실패의 이유를 만든대. 1시까지 놀았어. 3번. 됐지? 지훈이 오늘 왜 생각했지? 오늘 좀 피곤해서 1시까지 놀았니? 됐지? 자, 넘어갈게. 자, 35번은 첫 문장이 주제라고 했어. 첫 문장 주제. 자, 소재도 보셔야 되고 소재의 식성.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하셔야 돼. 뽑을 수 있는 거 다 뽑으셔야 돼. 자, 흥미로운 현상. 자, 놀랍고 흥미롭고 이거 주제돼. 알겠지? 그래서 그 리드 제일 마지막에 인간 있잖아? 여기에 interesting, 그다음에 뭐 surprising, amazing 이런 거 써놔? 놀랍고 흥미로운 건 주제돼. 빈칸에 써놓으라고. 그러니까 지금 25번 밑에 보면 빈 공간이 있잖아. 정준아. interesting, amazing, surprising 뭐 이런 거 써놓으라고. 자, 흥미롭고 놀라운 거 주제돼. 이제. 자, 흥미로운 현상인데 뭐냐면
자, 소셜 미디어에서 발생하는 흥미로운 현상이 뭐냐면 바로 소셜 프루프에 대한 거야. 소셜 프루프는 이제 사회적으로 증명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사회적이라는 얘기는 집단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집단이 증명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길 가다가 배고픈데 어떤 식당 들어가지 했을 때 뭐 하지? 이렇게 뭐 손님 몇 명인지 보잖아. 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잖아. 너희가 아까 이제 그 손 들었을 때처럼 앞으로 읽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지훈이가 이렇게 한두 명 뚝 뜨니까 옆에 사람들이 어때? 저 병신 읽긴 뭐 읽어 이러다가 읽지 말아야 되는데 손 다 대니까 막 편하게 이게 딴짓어. 여튼 그게 지금 소셜 프루프거든? 이 소재가 자주 나온다고 알겠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 알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뭐다?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알겠니? 여튼간에 소셜 프루프라는 어떤 그 전문 용어가 나오면은 이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오게 돼 있어. 알겠지? 자, 읽어볼게. 자, 가주어진저 쉽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새로운 가치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기가 쉽다는 거야. 자, 멍 때리고 있네. 고생하고 있네. 목소리 생각해? 고생하고 있네. 소셜 소셜 프로 고생하고 있니? 나머지 한 30분 생각하고 가. 자, 언제 이걸 받아들이냐면 그들이 뭐다? 데디아를 볼 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볼 때보다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재는 자주 나오니까 보셔야 돼. 자, 1번. 만약에 그 사람, 자, 그들이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걸 본 그 사람이, 됐지? 이때 이 C가 지금 지각 동사로 쓰인 거야. 얘는 목적 보호. 됐지? 앞에 있는 the person은 이 목적어. 됐지? 여튼간에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보자. 여기가. 다시. 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이 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그 사람이 받아들이네. 그걸 이제 본 사람. 그 말이야 이게.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인 것 같다는 얘기야. 근데 그 사람이 happen to 동사 원형을 우연히 뭐뭐 하다 이 말이거든. 근데 우연히 혹시라도 뭐라 친구라면 이 말이지.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남들 하는 걸 따라 하는데 그 남이 뭐냐면 친구란 말이야. 그럴 때 좀 더 어때? 더 따라하게 되지. 이해돼? 여튼 그 사람이 친구라면 그러면 이 소셜 프루프가 훨씬 더 강력하대. 그래서 훨씬 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는데 왜냐면은 그 동료 간의 어떤 압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자, 뿐만 아니라 어떤 신뢰에 의존하기 때문에 친구니까 어떤 신뢰야? 사람들이 두게 되는 어디에? 가까운 친구의 어떤 판단에 사람들이 두게 되는 어떤 신뢰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뭐냐? 큰 힘을 가진다는 거야. 여튼 소셜 프루프에 대한 얘기 맞지? 네. 물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기까지 다 해석하는 거 아니야 지금? 어? 나올게. 예를 들면 어떤 비디오가 있어? 어? 어떤 이슈에 대한 어떤 비디오가 있거든? 근데 이게 굉장히 논쟁적이야 그 자체로. 어? 그렇지만 그게 뭐다? 훨씬 더 믿을 만하게 되는 거거든. 만약에 그것이 수천 개의 좋아요를 만약 가지고 있다면 이거 신뢰할 만하네 이렇게 된다고? 아니네? 3번 정말 피곤하니 하품하네? 졸라 힘난다. 어? 3번 언제냐? 자, 좋아요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누구에게? 친구에게? 표현할 때 분사구문이제. 당신은 그것들을 표현하는데 뭘 사용해서? 비언어적인 단서를 사용해서 예를 들면 얼굴 표정 3번 관련 있니 없니? 없지? 이거는 표현에 대한 얘기지. 소셜 프루프가 아니고. 그래서 나온 3번. 자, 37번. 자, 3번 봐, 7번 봐.
하품할 때마다 너네반 전체 내일 의무자수 20분째.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하품할 수 있는 10초를 줄게. DJ 빼고 하품해. 멍 때렸다 30분. 우와. 자, 37번. 자, 보자. 이렇게 적어야지. 한 조사에서,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아니고, 한 조사에서 61%의 미국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대. 뭐냐면, 그들이 정부가 spend more,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을 support이 지지한다. 라고 얘기했대. 뭐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대체? 어쨌든 지지했으니까, 그 긍정. 대체? 열포 뜻이 뭐지? 뜻이 뭐니? 그러므로, 결론 어제?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열포는 결론어기 때문에 마지막일 가능성이 좀 높아. 반드시는 아니야. 예전에는 반드시였는데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막 중간에 막 끼어들기로 한다고. 어쨌든 앞에 원인이 있는데. 그러므로 질문의 틀. 질문의 틀이라는 건 어떻게 질문하느냐 이 말이잖아. 그제? 이것이 아는 방식으로 어떤 대답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앞에 지금 근거 없지? 얘래? 그럼 일단은 A는 될 수가 없고 A번 앞에는 질문이 몇 개 나와야 될까? 적어도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지. 그래야지 질문의 틀이 영향을 준다 했을 때 A 질문, B 질문 이게 될 수 있잖아. 이해했어? 뭐 이해했니? 뭐 그림 그리고 있니? 됐어. 자, A번 안 되면서 적어도 질문이 2개 있어야 된다는 걸 판단해야 돼. 우리가 그 어떤 단서를 가지고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야 돼. 적어도 질문 2개 써. 자, B를 볼게. B. 이 문제가 좀 헷갈리는 게 여기도 버시고 여기도 버시잖아. 그래서 살짝 좀 헷갈려. 이제 B를 보자. 그러나 맥락이 당연히 달라지겠지 뭐. 언제냐? 똑같은 집단이 질문을 받을 때, 자, 그들이 정부의 돈을 복지에 쓰는 것에 찬성하는지 아닌지 질문 받았을 때 단지 21%만이 호의적이었다는 얘기야. 됐어. 자, 이게 있고 지금. 그래, C를 보면 뭔가 좀 비싸거든. 그러나 만약에 네가 복지에 대해서 질문하면 중간에 대시는 보충 설명이기 때문에 이거 굳이 해석 안 해도 돼. 그치? 네가 만약에 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럼 얼핏 보면 이게 두 문장이 좀 비슷해 보이잖아. 맞지? B가 먼저야, C가 먼저야? 자, 한번 손 들어보자. A 한 사람 안 돼. A는 아니야, 일단. A는 아니야. 자, B, C 한 사람 중에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자. B, 손. 자, C다. 뭐, 대충 반반? 해봐. 질문 했니, 받았니? 질문 한 거니, 받은 거니? 수동이니까 질문 한 거야, 받은 거야? 알았어요. 받은 거잖아? 질문했니, 받았니? 했어요. 질문했지? 뭐, 이 앞에 질문하는 얘기 나와야 되지? 이건 이해돼? 그래야지 뭔가 대조가 될 거 아니야? 이 앞에는 뭐라 질문 받는 얘기 나와야지? 그래야지 얘랑 대조가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주어진 문장을 질문 한 거니, 받은 거니? 한 거예요. 자, 한번 다수결 한번 해보자. 자, 질문 한 거라서. 질문. 질문 안 했다. 받았다. 이 바보들 질문 받은 거잖아. 손. 관심 없다, 손.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지지했잖아? 지지했다는 얘기는 대답했다는 얘기지? 그럼 질문을 받고 대답해, 하고 대답해? 나는 주로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잖아. 근데 원래는 질문을 받고 대답해, 하고 대답해? 받고 대답해야지. 됐어. 얘도 뭐다? 질문을 받은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B가 된다? 알겠어? 자, 여기서 질문에 틀이 나왔잖아? 질문 몇 가지 나온다고? 두 가지. Y이 나와야지? 여기서 이 질문은 몇 번째야?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이겠지? 여기 옆에 첫 번째 질문이 있겠네? 그렇다면 B가 첫 번째라면 B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겠다? 첫 번째 질문이 있겠다? 그제? 있어 없어? 여기 있네. 셋째. 자, 순서는 C, A. 됐어. 쉽지 않은 문제야. 쉽지 않은 문제지만 조금 더 이제 너희가 단서를 잘 찾아주셔야 돼. 자, 넘어갈게. 자, 39번. 일단 while 뜻 뭐야? while 뜻이 몇 가지가 있었지? 두 가지 있었지? 뒤에 ing가 있을 때 동안 나머지 반면에 ing 있어 없어? 없지? 반면에. 이걸 왜 판단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제 찾기에서 만약에 이게 반면에라면 이 while이 이끄는 문장을 제가 나머지가 주제다 이렇게 배웠잖아. 자, 여튼간에 다른 경쟁자들이 자, in of는 놀랍다 이 말이거든. 뭐에 대해서 놀랐냐면 놀랄만한 this 어떠지? 이러한 놀랄만한 양에 대해서 놀랐지만 자, 포드는 자, 이렇게 물어서 우리가 심지어 더 나아질 수는 없을까? 됐지? 어쨌든 간에 뭐다 앞에서 긍정이 나올 거고 지금 놀랄만한 양 이제 더 나아질 수 없을까 했으니까 뭐다 더 큰 긍정이 나오겠지? 이거지? 여튼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놀랄만한 어떤 양이 나와야 돼. 맞지? 자, 1번 앞에 두 개 이상이 있을 때는 우리가 버린다고 했어. 어? 자, 버리고 1번 다음으로 읽을게. 생산에 있어서의 가속화. 자, 이것이 자, 이전에까지 뭐다? unheard.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였대. 자, 보충 설명. 보충 설명. 자,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1901년에 뭐다? 425대의 자동차야. 여기에서 from A to B 놀랄만한 뭐다? 2500대의 자동차제 다음 해. 됐어. 그러면 425대에서 2500으로 갔잖아. 놀랄만한 양 될 수 있어 없어? 있지? 일단 2번이 가장 유력하네. 다른 경쟁자들이 이 놀랄만한 양에 대해서 놀랐지만 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지? 이렇게 물었다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키가 나왔네. 됐어? 자, 이번에 아무런 문장이 안 들어간다면 바로 앞에 문장에서 히로 받을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럼 2번에서 맥락 끊겼지? 여기는 누구다? 포드다? 됐지? 자, 41번도 주제 제목 요지기 때문에 처음 두 문장과 마지막 문장. 자, 자 보자. 포랄리시스가 뭐야? 뭐라고? 마비제.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죠? 부정이지. 그냥 부정 맞지? 마비인데 부정. 네가 지금 마비된 것 같은데? 왜? 대답을 해야지. 아, 부정? 부정? 근데 뭐에 의해서 마비가 된 거야? 분석. 분석에 의해서 마비가 된 거야? 네?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책을 내야 되는데 계속 분석만 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지? 이게 지금 분석에 의한 마비야? 이것이 이런 상태래? 어떤 상태냐?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 마이너스? 앤드 같은 맥락. 그게 뭐다? 특별한 문제를 애널라이즈, 분석하는 거. 자, 이게 뭐다? 지금? 자, 분석에 의한 마비야. 무슨 글이지? 마비에 대한 글인가? 무슨 글이니? 연우야, 이거 무슨 글이? 생각. 아니, 우리가 독해 원리에서 배웠던 글의 종류 중에
그거 있잖아. 풍년 비판. 지랄하고 있네. 야, 책상에 안 좋은 얘기 나오면 이거 무슨 걸? 문제비 해결책. 지금 모든 글에서 첫 문장에 안 좋은 얘기 나오자면 문제비 해결책? 있어? 늦게 왔는데 지겹니? 몸을 매일 보고 있네? 그러면 해결책이 나오면은 해결책이 주제고, 해결책이 안 나오면은 문제점이 주제야.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알고 있어야겠지? 그냥 안 좋은 얘기 나왔다 그러면 문제비 해결책이야? 알겠지? 두 번째. 아직 해석 덜 냈네. 여튼간에 이제 너무 과하게 생각하고 분석하는 건데, 그치만 뭐다? 엔드업은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이 말이잖아. 근데 결국 뭐다? 결정을 못 내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부정, 문제점. 자, 한 유명한 고대의 어떤 우화가 있어? 여우와 고양이에 대한 우화가 있는데 이것을 그래서 분석에 의한 어떤 마비를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 준대. 교훈 찾으시면 돼. 됐지? 자, 이미 문제점은 나왔어. 맞아, 문제? 자, 그래서 HY 뜻이 뭐야? HY는 쏘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요, 그래서. 자, 그래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자신감을 갖는데 앞에 지금 쏘잖아. 원인 결과지. 맥락이 같아 달라? 맞습니다. 맥락이 같아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는데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이냐? 자, 뭔가 큰 게 걸려있는 결정? 여튼 중요한 결정할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쏘 앞에는 긍정이 나와야 돼, 부정이 나와야 돼? 뒤에 결정을 잘 내려 못 내려? 잘 내리잖아. 긍정이잖아. 앞에는 긍정이 있어야 돼, 부정이 있어야 돼? 긍정이 있어야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지. 자, 앞에 걸볼게. 앞에 긍정이야, 부정이야? 오케이. 자주. 이 분석에 의한 어떤 마비 현상이 생긴대. 언제?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할 때 어떤 결정이냐? 잠재적으로 어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결정을 내릴 때 이 현상이 생긴대. 일단은 소재 부정이다, 그제? 콜론이 하는 역할이 뭐지? 하는 역할이 뭐지? 한 문장에 대한 보충 설명이잖아. 앞에 부정을 얘기하고 있지? 얘도 부정이겠네. 그것은 그들의 어떤 커리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야. 앞에 부정이네. 근데 소를 끼고 긍정 나왔지? 얘 틀렸네. 풀다 보니까 얘도 풀었네. 자, 여튼 이 글의 주제는 몇 번인가? 자, 과도한 생각. 이것을 장애가 될 수 있는데 효과적인 결정에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하고 있네. 됐지?